면접이 끝난 첫날은 무척 만족스러웠어요. 당일날은 뭐 제가 잘한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정식 채용 공고 연락을 받고 가서 면접관을 두고 면접을 봤다는 그 사실 자체로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또 그걸 버벅거리거나 긴장하거나 하지 않고 나름 잘 해내고 왔다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딱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제 막 못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받았던 질문들을 곱씹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더 잘 대답할 수 있었는데 너무 흐리멍텅하게 대답을 한 것도 있고, 또 반드시 어필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언급을 못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기 시작하니까 막 부족한 것들이 쏟아지는데, 욕심을 버린다고 해놓고도 막상 면접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간절히 되고 싶은 이 마음, 정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이 일은 정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재미있을 것 같고 제가 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채용 공고 내용이 정말 딱 저를 묘사해 놓은 것 같았다니까요. 그래서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면접을 화요일에 봤는데 분명히 주말까지 연락을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주말이 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시무룩해집니다. 기가 확 죽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면접에서 뭘 잘못했는지 곱씹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게 사실 전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에 갑자기 아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는 제가 2015년도 말에 독일어 학원에 다니면서 한창 독일어를 배울 때 사귀게 된 시리아 친구인데 저보다 6살이 어린 남자이거든요. 워낙 성격도 좋고 똑똑하고 또 저랑 마음도 잘 맞아서 아직까지 잘 연락을 하고 지내는 친구인데 코로나로 안 만나고 살다가 작년부터 슬슬 다시 잦은 왕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밥 사준다고 일요일에 보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년 가을에 얘 여자친구하고 같이 불러서 밥도 해 먹이고 연말에도 크리스마스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불러서 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 밥을 한 번 산다는 거죠. 그래서 빈이랑 쫄래쫄래 나갔는데 뭐하고 지내냐길래 뭐 그냥 잘 지낸다고 했죠. 이게 맨날 얼굴을 보고 연락하는 그런 몇몇 여자친구들한테나 다 터놓고 얘기를 하지, 뭐 두세 달에 어쩌다 한 번 보는 6살이나 어린 남자애한테 제가 뭐하러 미주알 고주알 뭐 일상을 다 일러 바치겠습니까? 남친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잘 지내 그러고 마는 거죠. 근데 이날은 제가 면접을 보고 기대가 컸다가 이제 연락이 안 와서 실망을 한 그런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면접을 하나 봤는데 안 돼서 좀 실망스러워 그랬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미 뭐 우리 이모님이고 옆집 친구고 맥주씨고 요한나 아줌마고 이렇게 비슷한 그런 계열에서 일을 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면접 보는 얘기를 다 했고 그 단체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아냐.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조그만한 그런 산하 단체인가 보다 하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사회복지단체 뭐 맨날 그런 거 있잖아, 이민자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 그러는데 얘가 그날따라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기도 귀찮아가지고 이제 폰을 뒤져가지고 채용 공고를 그냥 이렇게 보여줬어요. 읽어 그냥. 그리고 이제 빈이 뒤치덕거리를 했죠. 그랬더니 얘가 그 공고를 보자마자 그 단체 이름을 크게 말하면서 여기서 면접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알아?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서 6년을 일을 했대요. 얘는 기계 엔진 쪽 직업 교육을 받고 그쪽 계통에서 일을 하는 애란 말이에요. 손에 기름때 묻히고 다니는데 왜 사회복지 단체에서 네가 언제 6년씩이나 일을 했어? 이러고 되묻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원래도 발이 엄청 넓고 또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애예요. 시리아 난민 출신이잖아요. 근데 얘가 똑똑하다 그랬죠? 제가 B2 수업을 들으러 다녔을 때에도 얘는 이미 그 언어 수준이 C1을 훨씬 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독일 넘어온 지 2년인가 뭐가 채 안 됐을 때인데 벌써 말을 너무 잘하니까 유창하게 발음도 좋고 말을 잘하니까 난민 구호단체에서 통역도 하고 또 애가 워낙에 착해요, 심성이. 그러니까는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몇 년 전에 선거 때 외국인 대표로 또 선거에도 나갔었던 애예요. 오래된 그 독일 여자친구도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베를린 여성 인권단체에서 또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자기 주업은 그 주업대로 하고 남는 시간에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활동도 하고 난민을 위한 사회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인맥을 쌓아왔던가 봐요. 저는 그거를 이제서야 안 거죠. 애가 뭘 이렇게 바리바리 뭘 많이 하는 줄은 알았어요. 워낙에 부지런하니까. 오지랖도 넓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또 나랑 관련된 그런 거를 해본 적은 없는 거죠. 이 친구가 그날 밥을 먹으면서 네가 그렇게 힘들게 구직하고 다니는 줄 몰랐다고 자기가 여기저기 연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계열 쪽에서 인재 추천 요구를 심심치 않게 받는다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도 이제 카리타스 쪽에서 하도 사람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는데 조건이 반드시 여자여야 되고 반드시 이민자 출신이어야 되고 독일어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한 달 넘게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그 건너 아는 사람을 추천을 해줬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자고 이민자 출신이고 독일어 잘하면 너 아니냐고. 근데 네 생각을 전혀 못했다면서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네가 취직하느라 고생한다는 말을 안 해서 자기는 그냥 제가 잘 지내는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애가 좀 착하죠. 그게 왜 지가 미안할 일이야. 근데 그러더라고요. 저도 얘가 이런 인맥이 있는 줄은 몰랐으니까 아, 뭐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지. 앞으로 그런 자리 있으면 근데 무조건 나 추천해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채용 담당자도 자기가 안돼요. 이 그 튀르키예 남자를 벌써 6년째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서 전화 한번 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뭐 당연히 오케이죠. 뭐 아는 사람이 추천해줬다고 해서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저를 뽑아주고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사람들도 그 능력 없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건 하나의 추천일 뿐이고 신용에 좀 도움이 될 뿐이지 결국은 그 사람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런 거는. 그래서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담당자랑 다음날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줬고 그 튀르키예 담당자 분도 저에 대한 그 좋은 추천을 해줘서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공적인 일이니까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말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저 말고도 경쟁자가 그 뒤로 꽤 있었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좋은 자리였잖아요. 왜 저한테 그런 잡 인터뷰의 기회가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채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실망을 하고 끝날 뿌리와 날개가 아니죠. 이번 면접을 통해서는 또 제가 배운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회복지 분야에서 처음으로 정식으로 면접 제안을 받았고 또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보는지 제가 1시간 반 동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면접을 완전히 망쳤다고 해도 이 경험은 저에게 정말 감사한 기회였거든요. 또 소중한 면접 연습이 됐을 거고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편안한 상태에서 대답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게나마 면접을 잘 맞춰본 성공의 경험을 쌓은 거죠. 또 다음에 혹시라도 다른 기회가 온다면 이번에 놓쳤던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손해날 게 없는 좋은 경험이었던 셈이죠. 두 번째로 월급 체계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채용 공고에 돈 얘기가 없어서 무급인지 유급인지도 잘 몰랐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그 튀르키예 부부 중에서 남편이 그 채용 공고를 보고 거기서 알파벳 몇 개를 이렇게 뽑아내더니 이게 바로 급여를 뜻한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타리프라고 해서 급여 수준별 그 이름 목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그 알파벳을 찍어보면 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 친구가 보여주는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봉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데다가 이 면접도 얼떨결에 간 거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받느냐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주는 줄 알았으면 긴장해서 면접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을 정도로 대우가 좋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시리아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가 이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죠.
앞으로 이 친구는 이런 비슷한 채용 공고를 보거나 아니면 관련 단체 인맥들로부터 인재 추천을 받게 되면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독일에서는 전부 이렇게 지인 추천으로 일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큰 장점이죠. 네 번째, 제가 이번 면접에서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분명 그 단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고 제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왔죠. 면접을 볼 때에도 그 면접관이 그랬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일을 다음 프로젝트 주제로 삼아도 멋질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인즉슨 이런 프로젝트가 주제별로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거라는 거겠죠. 이번 일에는 뭐 저보다 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채용이 됐겠지만 아마 언젠가 다음에 싱글맘 관련 아니면 다문화 관련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저를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래 그 사회복지 계열이 그렇거든요. 이력서들을 이렇게 서랍에다가 쌓아놨다가 자리가 나을 때마다 하나씩 떠들러 보면서 누가 괜찮을까 하고 채용을 한다고 해요. 다만 그 기회의 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릴지 아무도 모를 뿐이죠. 독일에서 사는 모든 그 크베아 아인슈타이거들은 다 그런 행운들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우연히 진입을 하는 거고 저 역시도 그런 날을 대비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다섯 번째, 제가 지난번에 첫 유튜브 수익을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구호 활동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 튀르키예 부부가 소개해줬던 12월에 그 보습학원, 그 기관을 통해서 기부를 했거든요. 거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일 뿐만 아니라 또 독일에 사는 튀르키예 이민자 가정을 후원하는 일도 하는 곳이더라고요. 우리도 왜 외국 나가면 한인 단체들이 있잖아요. 바자회도 하고 뭐 한국의 날 같은 행사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또 한국인들끼리 돕고 교류하는 그런 단체들,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튀르키예 남편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부가 둘 다 튀르키예에서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였고 남편은 특히 교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독일에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자국민을 돕기 위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모든 게 다 결국은 정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물론 저랑 교류가 많았지만 그때는 좀 사적인 게 강했다면 제가 그 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한 뒤로는 저를 좀 더 공적이고 또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를테면 뭐 자기네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문화 행사 같은 거를 기획한다면 저한테 한 자리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염두에 두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벌써 이런저런 제안도 해주고 이 친구는 앞으로도 이제 제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본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벌써 이 튀르키예 친구, 시리아 친구, 그리고 또 제가 면접을 봤던 그 단체, 그 세 군데에서 벌써 저라는 사람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한 거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구직을 위한 인맥 쌓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의 끝난 줄 알았던 구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정식 구직을 포기하고 11월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이쪽 계통에서는 절대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구직을 포기했으니까 구직을 저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력서를 더 이상 돌리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이후에 시작을 한 유튜브 활동이 저의 경력이 돼가지고 다시 이쪽 계통의 그 문고리를 간신히 잡게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깔끔하게 포기를 했고 레스토랑하고 카페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질질질질 이어져요. 이 면접이 왠지 저에게 언젠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이 강한 느낌적인 느낌은 저만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 좀 그래요. 인생 참 재미있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면접 결과를 기다리면서 한 2주 정도를 보냈고 그 와중에 이제 기부도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면서 잘 지냈죠. 그리고 나서 면접이 떨어진 게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싶어지면서 이제는 정말로 레스토랑 면접을 보러 다니려고 그 레스토랑용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구직을 할 때마다 그 회사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계속 수정하고 새롭게 써왔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인재상 보고 막 그런 거 다 해서 자소서 쓰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레스토랑이나 카페에만 딱 거기만 구직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 번 써놓고 똑같은 거를 계속 돌리려고 이제 자기소개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 레스토랑용으로. 그래서 다 쓰고 옆집 친구한테 검토를 받으려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감기 몸살로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검토를 못 받고 이 친구 감기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느라 지원을 못 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세상에 저한테 또다시 지난번과 비슷한 분야의 면접 기회가 옵니다. 어디서 보는 면접인지, 어떻게 얻게 된 기회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은 취업기인데, 아니, 어째 자꾸 사건이 그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게 자꾸 이 유튜브 각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조회수는 낮지만, 혹시 압니까? 또 언젠가 이 취업기가 터질지? 아무튼 오늘 날짜는 2023년 3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이번 면접은 이틀 뒤인 3월 29일 수요일 예정입니다. 1월 1일부터 예정이었던 이 취업기 시리즈를 제가 유튜브가 터지는 바람에 2월 말에서야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3월 말이 다 된 지금에서야 좀 이 현실 세상이랑 싱크로율이 좀 맞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 말인즉슨 이번에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취업 성공을 기원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이죠. 아니, 저는 이미 취직하고 싶은 레스토랑 한 개, 또 카페 하나를 정해놨어요, 이미. 거기서 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원 서류를 못 내고 있어요. 자꾸 구직을 포기한 사회복지 쪽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면접 봐놓고 결과 기다리고, 그 실망해서 딴 거 하려고 그러면 뭐 또 면접이 들어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한 4개월째 이력서를 안 넣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면접이 진짜 마지막 면접이 될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 사실. 아닌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어느 분야에 도대체 취직이 될지, 취직이 되기는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는 많아요. 제가 지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느 분야에 취직이 될지, 또 도대체 내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접 잘 보고 좋은 결과 있으라고 꼭 기도를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4월에 어떻게 될지. 예. 그러면 영상을 시청 중이신 모든 구직자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모레 면접을 잘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이거 영상 올려놓고 오늘 내일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잘 못했던 것까지 다 보완을 해가지고 잘 하고 와야죠. 생각하니까 또 심장이 떨리네요. 면접 결과는 아마도 부활절 방학이 끝난 4월 중순 이후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취업기 10탄은 면접 결과와 함께 시작을 하겠죠? 재밌겠다. 그죠?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러면 이제 취업기 10탄에서 이 면접에 얽힌 스토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세요. 잘 보고 오라고.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안녕.